이렇게 짜릿하고 충격적인 스토리가 또 있을까요? 마치 제2의 차은경과 김지상이 다시 등장한 듯한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며 매 장면마다 폭풍 같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주인공이 서로 양육권을 안 갖겠다고 싸우는 장면에서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겠다고 싸우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키우지 않겠다고 싸우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차은경과 김지상이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아이 아빠에게 가면 완전히 방치될 게 뻔한 상황에서 엄마 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결국 아이를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재판 중에도 갑자기 이혼을 안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장면에서는 시청자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양육권을 넘기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변호인 측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자연스럽게 못된 아빠 코스프레를 한 후 양육권을 포기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이런 부모 자격 없는 인물들이 등장하니 시청자들로 하여금 화면을 보면서 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부모의 고충을 듣고 나니 어느 정도 이해도 가더군요. 남편도 아빠가 처음이었고 아내도 엄마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이래서 애가 애를 키운다는 말이 나온 거겠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돌이켜보면 다들 결혼을 너무 일찍 하셨잖아요. 요즘은 30 넘어서 결혼하는 것도 빠른 편이라지만 옛날에는 25만 돼도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았으니 말이죠. 다시 의뢰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독박육아라는 말이 있죠. 남편은 맨날 친구들 만나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아이들은 온전히 아내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소리쳤고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결국 서로 음주운전 경력, 우울증 진단 등을 가지고 누가 부모 자격이 없냐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참 우습더군요. 게다가 피고와 원고의 부모님까지 끌어들여서 결국 남편 쪽이 손자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입증했습니다. 정말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권이 넘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현실이 됐네요. 한편 우진이 음경을 위로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서포트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부모가 될 수 없다며 부모란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차연도 우진에게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냐며 사람에게 환상을 갖지 말라는 조언을 건넸죠.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말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의 복잡함과 인간의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부모란 이름 아래 숨겨진 이기심 그리고 그 이기심이 드러나는 순간의 충격적인 장면들, 이 모든 것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누가 부모의 자격을 논할 수 있을까요? 결국 모두가 처음인 것을, 누구도 완벽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부모의 자격을 논하고 있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이 드라마는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충격적이고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선사했습니다. 차은경과 김지상이 보여준 이혼 소송의 반전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잊지 못할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고 앞으로도 이런 드라마가 계속되기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진실 중 하나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회사원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은 비밀스러운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어떤 파트너냐고요? 고객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단순한 비즈니스라기엔 석연치 않은 기운을 자아내는 파트너였죠.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부모는 각기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모두가 나름의 이유로 숨겨야만 했던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마지막으로 한 잔을 들이키며 내뱉은 한마디는 내 머리를 마치 벼락처럼 강타했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나는 그걸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 순간적으로 장면이 바뀌었고 그는 결국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요.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지만 속으로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던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분명 나쁜 사람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입니다.
그 사람의 양육권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결국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어느 순간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외로 그는 이 제안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결국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유령 의자, 정말 그 의자가 재미있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단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당신이 이 이야기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저 그 자리를 지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담했던 고객들의 부모들 또한 이혼을 겪었고 미성숙한 부모들로 인해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판이 끝난 후 학교에서 걸려온 은경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방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은경이의 말에 나는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전화 통화 속에서 나는 제이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마음이 아팠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은경이에게 집중하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었을까요? 그들은 항상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제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선택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단지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결국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를 구했고 제이에게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와의 화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지상은 그저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만 내가 그 말을 꺼냈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이는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허상일 뿐이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든 인연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말에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아빠는 다음 일주일 동안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동안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경이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들을 떠나 나 자신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마치 완전히 사라진 것만 같았고 결국 모든 부모들이 자신을 지워버리듯이 나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어른이 되어가는 길이란 이런 것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고객들은 그저 이혼을 겪고 있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이혼은 그들에겐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그저 최사라를 욕할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사랑에 빠졌다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때로는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그 사랑이 진짜였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비록 죄책감에 휩싸였더라도 그녀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